안녕하세요. 청담동 경제학입니다. 여러분들도 취미가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최근에 즐기던 취미가 뭔가 시들해졌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한때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그 취미들이 마치 유행 지난 옷처럼 옷장 한 구석에 처박히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식의 소용돌이가 준비한 이번 탐험은 단순히 사라져가는 취미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또 왜 그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갔는지 그 배경과 심리 그리고 사회 경제적 요인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주말 아침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샷을 날리거나 한강변을 질주하며 땀방울을 흘리거나 혹은 숲속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낭만을 즐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힙하고 트렌디하며 성공적인 삶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너도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특정 취미들은 순식간에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어느 순간부터 그 열기가 식어가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창고 한 구석에 먼지 쌓인 캠핑 장비나 베란다를 차지하고 있는 고가의 자전거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여러분의 공감대를 깊이 자극할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취미들을 몰락의 길로 이끌었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의 변덕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때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취미들 중 이제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는 5가지 취미의 몰락 스토리를 파헤쳐 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단면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몰락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골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골프는 MZ세대의 상징이자 성공한 어른의 취미로 여겨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해외여행이 막히자 골프장은 특수를 누렸죠. 넓은 야외 공간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골린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화려하고 비싼 골프웨어는 젊은 층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친구들과 가볍게 즐기는 문화 공간이 되었고 필드 라운딩은 인스타그램 인증샷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골프 시장은 심상치 않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장 예약은 예전만큼 어렵지 않고 스크린 골프장도 한산한 곳이 늘고 있습니다. 곡에 팔리던 골프용품과 의류는 재고가 쌓여 떨이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MZ세대의 아이콘이었던 골프를 이토록 빠르게 시들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코로나 시기, 풀리지 않던 여행 수요와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해 골프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린피는 물론 캐디피, 카트비, 식사비, 그리고 고가의 장비와 의류까지 한 번 라운딩을 나가려면 수십만 원은 기본으로 깨졌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젊은 세대에게 골프는 더 이상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아니게 된 겁니다. 마치 주식시장의 테마주처럼 한때 불타올랐다가 거품이 꺼지듯 골프 역시 과도한 비용 부담 앞에서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여기에 시간이라는 장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필드 라운딩은 하루 종일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주 5위 미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주말 황금 같은 시간을 오직 골프에만 쏟아붓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골린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골프는 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력 향상에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빠르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취미는 점차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때 성공과 여유의 상징이었던 골프가 이제는 과시용 취미라는 피로감과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프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자, 골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바로 자전거입니다. 한때 한강변을 수놓았던 수많은 자전거들, 주말마다 동호회원들이 줄지어 질주하던 모습 기억하시나요? 웰빙 열풍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잡는 힙한 취미로 각광받았습니다. 로드바이크, MTB, 미니벨로 등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가 불티나게 팔렸고 관련 의류와 장비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출퇴근길을 자전거로 이용하는 자출족도 늘어났고 자전거 여행은 로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뜨거웠던 자전거 열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길거리에서 고가의 로드바이크를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자전거 동호회 활동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마치 한때 힙했던 패션 아이템이 유행이 지나면서 옷장 한 구석에 박히듯 수많은 자전거들이 이제는 베란다나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자전거 몰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자전거 인구가 폭증하면서 자전거 사고 또한 급증했습니다. 자동차와의 충돌은 물론 보행자와의 갈등도 심화되었죠. 특히 고속으로 질주하는 로드바이크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많은 사람들을 자전거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를 상상해 보세요. 쌩쌩 달리는 자전거들 사이에서 과연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리의 어려움과 날씨 제약도 한몫했습니다. 고가의 자전거는 도난의 위험이 커서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하고 정비 또한 꾸준히 해주어야 합니다. 타이어 펑크라도 나는 날에는 난감하기 짝이 없죠. 게다가 자전거는 비가 오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씨에는 즐기기 어렵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자전거를 꾸준히 즐기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이동수단의 등장도 자전거의 자리를 위협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전기를 이용한 개인 이동수단은 자전거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공유 자전거 서비스도 등장했지만 이는 오히려 내 자전거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미를 반감시키기도 했습니다. 한때 자유와 건강의 상징이었던 자전거가 이제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전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캠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던 시절, 사람들은 자연 속 힐링을 찾아 떠났습니다. 비대면 여행의 대표 주자로 캠핑이 급부상했죠.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낭만, 직접 요리해 먹는 즐거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 평화로움은 많은 이들을 캠핑의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글램핑, 차박 등 다양한 형태의 캠핑이 유행했고 캠핑 장비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감성적인 캠핑용품은 인싸템으로 등극하며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하지만 지금 캠핑장 예약은 예전처럼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는 감성 캠핑용품이 헐값에 쏟아져 나오고 한때 캠핑 전문 브랜드들은 재고 처리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뜨거웠던 캠핑의 낭만을 쉽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과도한 장비 구매 비용과 번거로움입니다. 캠핑은 생각보다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텐트, 타프, 테이블, 의자, 침낭, 랜턴, 코펠, 버너 등등 기본적인 장비만 갖추려 해도 수백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여기에 감성이라는 이름 아래 예쁘고 비싼 소품들을 추가하다 보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마치 인스타그램 속 완벽한 캠핑 사진 한 장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비싼 장비들을 차에 싣고 캠핑장에 가서 낑낑대며 텐트를 치고 밤새 추위와 벌레와 싸우고 다음날 다시 모든 장비를 해체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상상 이상의 노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연 훼손 논란과 매너 캠핑에 대한 피로감도 한몫했습니다. 캠핑 인구가 폭증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캠퍼들로 인해 쓰레기 투기, 소음 공해, 불법 야영 등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자연 속 힐링을 찾아왔던 다른 캠퍼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죠. 매너 캠핑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는 오히려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캠핑은 낭만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번거로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장비는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가 되었고 주말마다 텐트와 씨름하는 대신 편안한 호텔이나 펜션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한때 자연 속의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었던 캠핑이 이제는 노동으로 변질되면서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캠핑 장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번째 주인공은 바로 필름 카메라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필름 카메라는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특별한 매력으로 다시금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필름 특유의 따뜻하고 빈티지한 색감, 한 장 한 장 신중하게 셔터를 누르고 현상과 인화를 기다리는 과정,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물을 마주하는 설렘은 디지털 사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험이었죠. 힙스터들의 전유물이자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필름 카메라는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풍 역시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필름을 판매하거나 현상해주는 곳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웃돈을 주고 거래되던 빈티지 필름 카메라들도 이제는 죗값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특별했던 필름 카메라의 매력을 퇴색하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비용과 번거로움입니다. 필름 한 롤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현상과 인화 비용까지 합치면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무한정 사진을 찍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게다가 필름을 다 찍으면 현상소에 맡겨야 하고 결과물을 받아보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물을 확인하고 SNS에 공유하는 것이 일상인 현대인에게 이 모든 과정은 인내와 비용을 요구하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LP판이 특정 마니아층에게는 여전히 사랑받지만 주류 시장을 장악하기는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빠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엔 너무나 큰 장벽이었죠. 여기에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전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제 전문가 수준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다양한 필터와 보정 기능을 통해 필름 카메라 특유의 색감과 분위기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굳이 비싸고 번거로운 필름 카메라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힙함의 상징이었던 필름 카메라가 이제는 굳이라는 질문 앞에서 그 특별함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필름 카메라는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강력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과 경제성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함이 일상으로 스며들고 그 특별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이 너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필름 카메라를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의 필름 카메라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마지막 5번째 주인공은 바로 홈 트레이닝, 줄여서 홈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헬스장 문이 닫히고 사람들은 집으로 운동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홈트 채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땅끄 부부, 강하나 같은 홈트 유튜버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요가 매트, 덤벨, 밴드 등 홈트 관련 용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집에서 몸짱이 되겠다는 다짐은 많은 사람들의 새해 목표 1순위였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복장으로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홈트의 강력한 매력이었죠. 하지만 지금 집에서 몸짱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수많은 홈트족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거실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요가 매트, 빨래 건조대로 전락한 폼롤러, 그리고 먼지 쌓인 덤벨은 마치 작심삼일의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홈트 열풍은 이제 차갑게 식어버린 듯합니다. 홈트의 몰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꾸준함 유지의 어려움과 동기부여 부족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오롯이 혼자만의 의지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옆에는 침대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TV가 유혹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할까?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홈트는 순식간에 작심삼일의 전형이 되어버립니다. 새해 목표 1순위였던 운동이 늘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과 비슷하죠. 집은 유혹이 너무 많은 공간입니다. 여기에 운동 효과의 한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홈트로 기본적인 체력과 근력을 기를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기구를 이용한 헬스장 운동에 비해 근육 성장이나 체형 교정 등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다시 문을 열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전문시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결국 홈트는 편리함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나약한 의지와 운동 효과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땀방울을 흘리며 건강을 되찾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다짐은 집이라는 편안함과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홈트 장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오늘 우리는 한때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지만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5가지 취미의 몰락 스토리를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골프, 자전거, 캠핑, 필름 카메라, 그리고 홈 트레이닝까지. 이 취미들의 몰락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바로 경제적 부담, 시간적 제약, 번거로움, 안전 문제, 그리고 힙함의 소모와 같은 것들이죠. 팬데믹 시기, 우리는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즐거움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각광받았던 취미들은 일시적인 특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고 고물가 고금리라는 경제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우리는 취미 생활에도 가성비와 가심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싸고 번거로운 취미는 자연스럽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한 힙하고 트렌디하다는 이유만으로 시작했던 취미들은 그 특별함이 대중화되면서 오히려 매력을 잃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너도 나도 하는 순간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은 사람들을 새로운 자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취미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경제적 압박,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몰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속 가능한 즐거움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좇거나 과시하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취미를 찾아 꾸준히 즐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의 몰락을 체감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창고나 베란다에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잠들어 있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